LTV를 70%까지 올려줘요. 신용대출을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3억짜리 집을 주택구입자금으로 2억 1천만 원만 대출을 받는다면 내 자본 9,400만 원. 안녕하세요. 독립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가장 궁금했던 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무슨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짜리 집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저만 따라오세요. 집 살 때 장기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출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용한 보금자리론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다른 대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적격대출은 금리가 비교적 높고 디딤돌 대출은 만 30세 미만 미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대출 한도도 2억밖에 안 돼요.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외벌이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의 1주택자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기준이 맞으시다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및 한도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고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3억 6천만 원 한도로 빌려줍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이 비조정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60%로 제한이 돼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도권 웬만한 곳은 거의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에서도 3개월 이내 전입하여 1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하실 수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LTV를 60%에서 70%까지 올려줘요. 대신 5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5억의 70%는 3.5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행에서 LTV를 계산할 때 내가 산 가격에 LTV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KB 시세에 나오는 주택의 평균가에서 LTV를 계산해서 대출해 줍니다. 이걸 예시로 네이버 부동산에 랜덤으로 아파트를 선택해서 얘기해 볼게요. LTV가 60%일 때 여기 아파트 매물 가격이 4억이니까 여기에 60%인 2억 4천을 대출받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시세 탭에 있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 평균가가 3개가 있는데 은행마다 적용하는 게 상이해서 꼭 은행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 평균가로 적용을 한다면 3억 7,500만 원의 60%인 2억 2,500만 원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집은 4억에 계약을 해도 2억 2,5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체크할 것은 대출의 용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자금 용도로 빌리느냐, 아니면 새낀 집을 먼저 산 후에 전세 퇴거 반환 자금 용도로 빌리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60% 대출이 가능할 때 3억짜리 두 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입주 가능 매물로 3억의 60%인 1억 8천을 주택구입 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 매물은 1억짜리 전세가 낀 매물인데 이 집을 사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뺀 2억만 주고 갭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 전세 계약 만료 동시에 내가 입주를 하고 싶을 때 이 전세보증금 1억을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아서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전세보증금 내에서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1억 6천이 아니라 1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입주를 해야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출을 끼고 집 살 때 내 돈이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일지 모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쉽도록 주택의 가격과 KB 시세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3억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2억 1천,
전세를 끼고 사야 한다면 1억 8천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세를 끼고 사실 때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보다 작으면 그 보증금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실거주를 할 경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외에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심화돼서 아마 주택의 가격이랑 연봉에 따라서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금액이 다 다를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 신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미리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존 부채와 보금자리론의 합이 DTI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한도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은행에 가셔서 신용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월 이자는 얼만큼 나가는지, 금리는 변동이 있는지 꼭 확인하신 뒤에 여기서 조회를 해보시고 예상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마련 총 얼마 들었나?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이사 비용을 빼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중개보수랑 등기 이전 비용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3억짜리 집을 사면 약 462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뒤에도 대출 상환 비용으로 내가 월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대출 상환에 고려할 점은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입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니까 지출 예산 짜기가 쉽겠죠. 두 번째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서 처음에는 이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체증식 분할 상환이에요.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집을 단기로 살다 나간다고 하면 체증식 분할 상환을 하는 게 월 부담이 적겠죠.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 40년 상환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계부 예산 짜는 것을 좋아해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대출 상환 기간이에요. 보금자리론은 2가지가 있는데 유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 실행을 하는 거고 아끼미 보금자리론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처리하는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금리가 싼 아끼미 보금자리론을 해야겠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기 4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이 만기 40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40년으로 했을 때 월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3억에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대출 상환 금액으로 약 74만 원, 63만 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상환 기간이 줄일수록 월 납입 금액이 점점 늘어나겠죠. 정리를 하자면 3억짜리 집을 주택구입자금으로 2억 1천만 원만 대출을 받는다면 내 자본 9,462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월 74만 원의 대출 상환 비용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3억짜리 집을 전세 퇴거자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내 자본은 1억 2,462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월 64만 원의 대출 상환 비용이 나갑니다.